안녕하세요. 시댁 이야기 라디오입니다. 콩가루 시댁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시댁에 돈이 조금 있는 편이며 그 구성원들은 일명 콩가루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30년 넘게 다른 집 살림을 하다가 저희 결혼을 빌미로 들어오셨고, 아주버님은 결혼 15일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이 여자 저 여자와 동거 중입니다. 시어머님은 자식들 교육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여태껏 돈만 벌어오신 분이고, 아주버님은 고등학교 중퇴했고, 저희 신랑은 중학교 때부터 혼자 돈 벌어서 장학금 받아가며 그렇게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집구석에서 저희 신랑처럼 멀쩡한 사람이 나온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저희 신랑은 저에게, 그리고 저희 친정에 잘하는 편이며 저희 친정엄마한테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자기는 살면서 그렇게 대우받고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결혼 생활 7년이나 됐는데도 시댁 인간들한테 적응이 안 되는데, 저희 결혼식에 시아버지가 쫄티 입고 왔으니 이 정도만 봐도 알만하죠? 시아버지는 아직도 두 집 살림 하는데 자식들에게 미안한 내색도 없이 오히려 저에게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여자들 만날 때 돈 안 쓰고 만난다고 자랑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한심하게 보이고, 제가 시댁에 가도 시아버지는 트렁크 팬티 바람이며 아주버님은 제가 있어도 화장실 문 열어놓고 소변 보고 툭 하면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와서 형님들 사람이니까 잘 지내보라며 언제나 전화도 없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고, 이런저런 일들로 불만이 너무 많지만 저희 시어머니께도 당연히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제 스스로도 너무 속물처럼 느껴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댁에는 재산이 조금 있는데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채, 땅 5억, 현금 7천, 식당까지 일단 이 정도가 제가 아는 재산의 전부이며, 이 외에 제가 모르는 재산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 재산이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는 꽁꽁 움켜쥐고 절대 빌려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저희가 IMF 때 결혼을 하여 맞벌이 때문에 결혼 2달 만에 생긴 아이도 지울 정도로 많이 궁핍하고 힘들었습니다. 신랑이 1년 동안의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제 월급으로만 생활을 했는지라 쌀이 떨어져서 며칠 동안 라면만 먹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시댁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한 번 도와주면 습관이 될까봐 도와주지 않는 거라 하시면서 시이모부님이 진 도박빚 6천만 원은 갚아주시더군요. 동생네 도박빚은 갚아주고 아들 생활비는 못 빌려주고 그냥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빌려주는 것도 절대 안 된다며 부모 자식 간에 빌려주는 건 같이 망하는 길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이모님네는 어떻게 도박빚을 갚아줬을까요? 그럼 저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말던가 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면서 그걸 저에게 다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결국 죄 없는 저희 친정에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전세자금 보태주지 않으셔서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저희는 결혼 7년 동안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엄청 알뜰한 편이라 아이 키우면서도 남편 월급 120만 원 받아서 80만 원씩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혼 당시 4천만이었던 전세가 지금은 1억으로 불어났고, 결혼 7년 동안 6천만 원 모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으실지도 모르지만 월급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돈으로 모은 거라 다른 사람이 모은 6억보다 귀합니다. 지금도 신랑 월급 3달치 밀려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제 카드빚 한 푼도 밀리지 않고 살림 꾸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둘째도 태어나는데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어찌 하다 보면 길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큰애는 돈이 없어서 당분간 유치원에 못 보내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합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10원 한 장 안 줄 거라고 항상 이야기하시는데 저희가 언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선수 쳐서 늘 귀가 따갑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혼 때 생활비가 없어서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그 후론 말도 안 꺼냈습니다. 아직도 두 집 살림 중인 시아버지한테는 돈 잘 주시는데 이번에는 차도 바꿔줬더군요. 참고로 시댁의 모든 재산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시아버지는 평생을 바람만 피우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땡전 한 푼 없고 지금도 여전히 놀면서 어머니가 주는 돈 타서 쓰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사정을 다 알면서도 그 많은 재산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너무 심하게 나몰라라 하시는데 저희 쌀 떨어지고 힘들 때마다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저도 아이 키우면서도 틈틈이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에 땅 판 돈 5억 나왔다면서 통장에 1,000만 원 넣어서 들고 오셨는데 저는 열받아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저에게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1,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주머님한테는 오피스텔 한 채 주고 이번에 그 돈으로 건물 사면 아버님 명의로 한다면서 우리한테는 고작 1,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 알량한 돈 주고 내가 니네를 도와줬네 어쨌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돌려줬습니다. 아주버님도 사업수단이 좋으셔서 한 4억 정도 있으신데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오피스텔도 사주면서 저희한테는 왜 그러시는지 영문을 몰라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고 딸도 없어서 자기는 말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무슨 일이든 늘 저에게 이야기하고 상의하시며 시아버지와의 잠자리 문제까지 이야기하고는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랑 사실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댁 식구 너무 싫어하지만 겉으로는 내색 안 하고 시어머니 말씀은 잘 들어드리는 편이라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십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좋아서 잘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아서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같은 여자로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또 저 아니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사람도 없는 걸 알기에 이야기 좀 들어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게 어려운데도 매번 생활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식당을 하고 계셔서 수입이 꾸준히 있고 상가 건물에서도 세도 나오는데 한 달에 130만 원 받는 저희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애 둘 키우면서 그 돈으로 저축하면서 사는 게 제 자신도 신기한데 어떻게 가장 힘든 저희한테만 자꾸 생활비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아버지한테 맞고 사시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인간하고 이혼도 못하고 자식한테도 대우 못 받고 저희 신랑도 자기 식구들한테 크게 애착이 없더라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다 써보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희한하고 황당한 일들이 많았는데 자기 손녀딸이 굶어도 나 몰라라 했던 시댁 식구들하고 인연 끊고 싶은 제 마음이 너무 못된 걸까요?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이 소름 끼칠 정도로 싫고 저는 이런 시댁 식구들이랑 이제는 인연 끊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색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얘기해볼까 합니다. 과연 제가 이런 서운한 이야기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런 제가 너무 속물인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남편도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아들인데 어찌 저렇게 반감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더 못해줘서 항상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을 다리 밑에서 주워온 마냥 돈 때문에 힘들어해도 절대 힘이 되는 말 한마디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남편은 너무 착해서 그런 시어머니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사는데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라 더 이상 못 참겠네요. 부모라면 다 같은 마음이라던데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고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잘 하려고 했던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 화가 납니다. 말은 해보겠지만 대답이 너무 뻔해서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